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토크 이광중의 옐카3. 이야,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일단 이쪽은 나중에 소개를 하고 리쌍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야구도사님 얼마 만에 옐카 컴백이죠? 야도 이즈배. 그러니까 옐카 3 시작할 때 제가 고별절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옐카 그러니까 3 하자마자. 2회 첫 야구 이야기. 네네. 다시는 안 부를 줄 알았더니 네. 또 이렇게 3년 반 됐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서운하네 이거. 아, 우선 맞아 일단 이거 하고 아니,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 아니 회사에서 야구 네. 2부장? 투부장이라니까 야구 투부장. 아, 투부장. 오케이. 그런데 오늘 사실은 원래 이제 옐카를 잘 안 보내줘요 회사에서. 지금 이거 할 시간에 정기 회의가 있고 뭐 이래서. 예. 근데 오늘 이재욱 선배가 리쌍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제가. 회사에서도 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구만. 회사에 다행이네. 예. 그래서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좀 어마어마한 주제를 뽑았기 때문에 옐카가 자랑하는 사실은 옐카 1, 2의 야구 이야기의 어떤 뭐 상징이자 전부인 리쌍과 옐카 3의 또 이 상징인 장스나와 야알몬 아니지 야자랄이죠. 롯데 오 됐어요. 옐카 3 롯데 3 예, 된 거죠 이제. 네, 3등이죠. 예, 롯데 3등. 아니 후반기 순위 싸움을 예상했는데 전반기부터 너무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잘 나가가지고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982년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젊은이들에게는 낭만을, 국민들에게는 여가 선용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KBO 리그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만 40년, 4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40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디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고 하는데 한국 프로야구는 지금 만 40이 돼서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연 KBO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가 맞나 위기설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야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참 웃고 울리고 설레게 만들었던 그 야구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팬들과 호흡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내게 프로야구란? 장선아부터. 저부터요? 네. 저는 희노애락이죠. 저한테는 야구 때문에 즐거웠고 그리고 경기에 패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고 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 그리고 이제 야구를 하면서 결혼도 했고 예. 그래서 저는 희노애락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뭐가요? 요거. 아 그럼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려 있는 거예요. 희와 애. 아 이렇게 그럼요, 들어가 있고. 그럼요. 예. 예, 예, 예. 예. 이창섭에게 프로야구란? 저는 첫사랑이죠. 네. 제가 뭐 메이저리그 업계에 현재 몸을 담고 있지만은 저한테 처음으로 야구를 알려준 리그이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첫사랑이죠. 네. 프로야구는 롯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이꼴. 예. 근데 뭐 이제 저는 항상 메이저리그는 머리로 보지만은 가슴으로 보는 리그가 KBO 리그죠. 아 죽인다 야 멘트. 균 기자에게 프로야구란?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라는 분이 있어요. 네.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비도위치가 우리 페이스북을 다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야구팀을 어떤 팀을 골랐는지를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싹 조사를 했어요. 뉴욕이라는 도시에 야구팀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양키스랑 매츠랑. 근데 전체 조화를 합해 보니까 뉴욕 양키스가 1.65 대 매치가 1로 양키스 팬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다 연령별로 조사하고 막 했더니 이상하다. 근데 매츠 팬 중에서 58세와 42세 남성의 경우 매츠 팬이 더 많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연구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다 뒤져봤더니 매츠가 1969년과 1986년 우승을 했고요. 그때 7세, 8세 소년이었던 사람들이 매츠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여기만 그럴까 해서 미국 프로야구 전체 조화를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7세, 8세 때 우승을 경험한 소년들은 다 그 팀의 팬이 돼 있는 거예요. 이창섭 기자도 7세, 8세 때 롯데 우승한 거 아니에요? 몇 년이었는데?
저도 7세 때지. 92년이면 7세 때 아니에요? 아 그런가? 딱 그거 맞네. 물론 이제 내년부터 한국이 근데 만 저는 나이로. 아니 근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기억을 잘 못해요. 아 기억은 못 하는데 가슴으로 가 있는 기억하나 거 보다. 아니에요? 머리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 그렇게 포장할 그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 정말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82년에 프로야구 출범을 했잖아요. 음. 그때 딱 만 7세. 어.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야구 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돌아온 야구도사에게 한국 프로야구란 입술 떨렸어 지금. 몰라 그래 그냥.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동반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타도시로 가서 그 예전 자취를 초창기 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아요. 경남 산청 산골짜기. 이제 야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서울 왔는데 대학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아니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이 형은 진짜 찐이에요. 이 형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시범 네. 경기도 안 할 때인데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고 그 잠실 야구장 가서 혼자서 울었다니까요. 사실은 이거 오늘 쉽지 않겠는데요? 그 아재들 아니 중에서- 너무 선배들이 계시니까는. 아니 이제 다시 타임슬립해서 2022년으로 왔어요. 예. KBO 리그에 물론 뭐 현재 기준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게 차곡차곡 쌓였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막내부터. 저는 KBO 리그의 매력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든 못하든 계속 보게 하는 그 매력이 KBO 리그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팀 10팀이 우승을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같이 야구로는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 팀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제 KBO 리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KBO 리그 계속 보는 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물론 이창섭에게는 뭐 본능적으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리그긴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돈이죠, 돈.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 기자는 네. KBO 리그의 네. 매력.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KBO 리그가 매년 이제 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요. 관람 성향 조사라는 거를 하는데 리그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평일 경기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6시에 칼퇴근해서 30분 만에 야구장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기 시간을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라는 논의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한 7시쯤만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와서 돈을 내고 야구를 보지 않겠냐라고 계산을 하고 팬 관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거꾸로 나왔어요. 6시에 시작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야구를 처음부터 볼 생각이 없다. 야구는 뒤만 보면 된다. 일찍 끝나고 가서 한 잔 더 하는 게 야구 팬들의 매력을 니들을 훨씬 더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이 경기 후반 벌어지는 일종의 막장 스토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 가장 인기 있고 바이럴이 많이 되고 얘기가 많이 될 때는 우리 작가님들 계실 때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근데 멋지게 사실은 그 작가님의 대표는 롯데에 계셨잖아요. 많이 계셨죠? 네. K 베이스볼의 매력은 그런 막장. 사실은 지금의 이 투구 터저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이제 형이 생각하는 그림 맞아요 지금?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40주년 얘기하도 불렀는데 막장이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게-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은 다 그런 거라니까. 아니야. 갑자기 나오는 말로 홈런. 무슨 대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은근히. 남죠. 네. 남는데 이제 그게 KBO 리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의아해가지고. 이 형이 특이한 거고. 네. 아니, 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자, 매력을 살리는 야구도사가 생각하는 KBO 리그만의 매력은 뭡니까? 뭐 이제 팬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야구에 아주 그냥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라이트한 팬들도 있고 한데 저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야구가 매력이 있는 게 이 오감 만족 스포츠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감 만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푸른 잔디와 이제 푸른 하늘 아래서 보는 탁 트인 시야 있잖아요. 초록색을 보면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이 또 야구장 가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또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청각. 청각. 예, 청각이라는 거는 어떤 뭐 스포츠든 뭐 응원하는 그런 재미가 있겠지만 한국 야구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방이라 그러잖아요. 야구만의 그 매력은 한 타자 한 타자 들었을 때마다 응원가가 있고 심지어는 견제구 던졌을 때 그렇죠. 각팀마다 반응들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런 청각적인
매력이 상당히 있는 리그다. 네. 뭐 그런 시각, 느낌도. 청각 다음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세 번째가 이제 뭐 미각과 후각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이 치맥 문화니 이게 미각이 있고 냄새를 맡는 그런 후각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그런 또 뭐 미각과 후각, 이제 촉각. 이 촉각이라는 것은 이제 야구는 이 어떤 스포츠보다 사실은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고 박수를 많이 치는 게임이다. 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뭐 공원 같은 데 막 할아버지들이 막 등에 막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야구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박수를 치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 이게 사실 건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구만의 우리 KBO 리그의 가장 큰 매력들이 아닌가 뭐 또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또뭐 우리 연인분들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내고 역전을 하면 바로 이제 격한 또 그렇게 해보셨나 봐요?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그러고 싶은데 별로 스포츠 관심이 없네. 장순아, KBO 리그의 매력은 뭡니까? 저는 그냥 KBO 리그를 떠나서 스포츠가 주는 매력은 그냥 정직인 것 같아요. 정직. 아. 그냥 야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스포츠,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뭐 월드컵 봤을 때 스포츠가 주는 매력은 그냥 땀 흘린 만큼 좋은 성적이 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땀 흘린 만큼 또 좋은 성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땀 안 흘리고 성적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냥 확실해요. 스포츠가 주는 매력은 그냥 정직한 것 같습니다. 이건 KBO를 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인기가 과연 예전에 좋았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위기 아니냐라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설, 위기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예. 장순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그런 징조는 조금 보였었죠. 그러니까 KBO 리그 관중 동원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빡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어떤 그 생각들이 좀 있었냐면 오히려 방송사 쪽에서는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현장에 오지 못하니까. 아하. 현장에 오지 못하니까 그 오지 못한 분들이 아마 TV로 많이 시청을 하다 보면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려버렸죠. 네, 이게 현장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TV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야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이제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미흡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 네. 예. 네. 일단 그 전부터 징후는 있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야구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네. 고민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대충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KBO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방송사에 일하는 사람들, 야구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우리 롯데 찐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롯데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네. 저는 사실 KBO 리그의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야구의 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현재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포츠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단 KBO 리그만의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메이저리그도 이제 주된 시청층이 이제 팬층이 50대 이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어떻게 유입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야구의 위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 그 위기는 왜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길어서? 이게 오늘 출연해 보면은 이창섭 MLB 해설위원하고 롯데 팬이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KBO 리그 위기라고 하는데 롯데가 3등이에요 지금 현재. 저는 위기로 관심이 없어요. 롯데가 우승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롯데만 우승하면 된다. 네. 위기든 말든. 기승전 롯데입니다. 이거 예. 근데 큰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용균 기자, 위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전과 좀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적어도 선수들은 뭐 위기면 어쩌라고 뭐 그렇다고 연봉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하면 돈은 많이 주고
올 지난 겨울에 돈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어떤 징후들이 계속 포착되고 위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위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구단도 선수도 팬도 뭐 언론도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구호로서의 위기였다면 이제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관중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선수를 마찬가지로 팬들이 없으니까 지금 야구를 잘해도 잘해주는지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호가 없는 상태에서 팬들이 없는 상태에서 야구하는 경험을 통해서 팬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구나 를 알게 된 과정들이 지난 2년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야구의 위기라는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준비는 좀 돼 있는 상태. 지금은 그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팬들이 다시 많이 오기 시작했다는 증거도 아마 구단들이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건데 지금 보면 보도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뭐 해요, 뭐 팬들 뭐도 해요, 물건을 뭘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모두가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구단들의 어떤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네네. 지금은 모기업으로부터 야 너네 뭐해? 라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위기라면 야 다른 팀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뭐 이런 것들을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다들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이재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기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위기라는 것이 왔다라는 또 느낌은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야구를 즐기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일상들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또 이용균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 2년 사이에 관심을 이제 두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뭐 7세에 뭐 새로운 신규 팬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2년 동안 그것이 멈춰졌다는 거. 그 어린이들이 다른 쪽에서 관심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을 많이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개막 전에 나온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그 조사가 이 프로야구 관심도가 31%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야구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렇죠. 한 조사였죠. 전 세대가 예. 20대를 놓고 보면 이제 2013년에 44%였다가 2022년에 18%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젊은 층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미래를 봤을 때는 좀 큰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야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내가 즐기면 되고 항상 보던 거니까 TV를 보든 뭐 육성을 하지 않더라도 야구 보던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KBO 리그 이제 야구가 아무리 재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밌어지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야구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새로운 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끌어들일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파격적으로? 저도 사실 어렵다고. 네, 저는 지금 매니아층을 공고히 그래도 계속 안고 가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집토끼만 지키면 된다.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좀 약간 일단 이거부터 지켜놓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를 어떻게 하면 집으로. 그 메이저리그에 지금 최근 그 야구를 시청하는 연령층이 평균이 뭐 57세인가 네. 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57세. 근데 다른 종목 뭐 NFL이라든가 NBA는 지금 그 나이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30대 중반, 뭐 40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고 NFL 있는데. 도 잘 안 될 거야, 네. 아마. 아니 그러니까 NBA 는 대충적으로 되고. 보면 그 정도 유지가 되는데 야구만 그래프가 쭉 올라갔어요. 평균 연령층이. 그러면 예전부터 야구 다 예전부터 해왔던 스포츠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 마케팅이 광범한 그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은 지금 그 MLB 사부국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유입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게 지금 이 경기 시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NBA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NFL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 그래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야구가 길다 보니까 좀 한 2시간 반 정도에 끝내면 뭔가 젊은 사람들도 야구를 보는 어떤 그런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서 야구를 새롭게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지금 타켓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NBA도.
저는 그래서 그 KBO 리그도 경기 시간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타깃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청사진을 지금 KBO에서 내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일단은 팬들을 새롭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저는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형만 되게 형청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여러분 네. 이게 장순합니다. 네. 약간 막무가내 같지만 네. 매력이 있어요. 이판사판. 아니 근데 진짜로 어떤 마케팅을 해야지 이 새롭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생길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야구가 좀 너무 복잡해졌어요. 새로운 팬들이 오기에는 규칙도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숫자들도 많아졌고 과학적으로도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는 야구가 야구로 안 보이는 거죠. 아. 야구는 스포츠로 봐야 되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치고 달리는 스포츠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는 야구가 스포츠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빌 제임스가 잘못했네요. 예, 빌 제임스와 테오 앱스타인. 앱스타인은 그만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예. 그래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요즘. 예. 요즘에 그래서 지금 사무국 가가지고 이상한 경기 짓 시간 하고 줄이는데 지금 혈안이죠. 그냥 베이스 투수가 키우고 던지고 타자가 치고 그 타자 주자 포함해서 누상에 있는 주자가 달리고 야수들은 공을 잡아서 주자를 잡기 위해 공을 던지고. 네, 저는 경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단순해야 돼요. 아. 네,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야구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 한국 씨름이 왜 망했냐 하면 선수 보호하다 망했어요. 아 맞아요. 네. 씨름이라는 종목이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큰 선수들이 나오니까 큰 선수가 유리하잖아요. 무거운 선수가 들지 맞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고 힘으로 하는 씨름이 이런 득세하면서. 선수들이 늘어나는데 네. 스타들이잖아요. 계속 우승을 하니까 그럼 이 선수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모래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요. 넘어져도 덜 다치게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근데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냐면 더 무거운 선수가 더 유리해요. 모래에 푹 박히면서. 그래서 더 무거운 씨름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씨름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수 보호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씨름이 가장 최악의 시기에 나왔어요. 근데 한국 야구도 보면 현장에서 말하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 중에 선수 보호가 꼭 들어가요. 144경이 너무 많다. 선수 보호해야 된다. 엔트리수 늘어야 된다. 선수 보호해야 된다. 투수가 없다. 선수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국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 늘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매번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 프로야구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를 보호할 게 아니라 팬을 보호해야지 지금. 당신들이 건강하게 한 게임 더 뛰기 위해서 팬들이 재미없는 야구를 감수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현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 메시지의 지향이 경기를 보호하기보다는 선수를 보호하는 쪽이 되게 집중돼 있어요. 그라운드 상태, 경기 진행 방법, 뭐 더블헤더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기는 늘어지더라도 뭐 하여간 리그 멈추지 않고 해야 되고 아시안 게임 가야 되고 어쨌건 선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투구 타자가 좀 낮다. 타고 투저가 되면 뭐 투수들이 좀 혹사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들이 모두 선수 보호를 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호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보호받기 시작하면 리그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 보호라는 걸 좀 걷어내고 경쟁 시스템을 좀 가져가야 된다. 좀 더 선수들이 그 안에서 버텨내는 힘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리그의 에너지가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외국인 쿼터를 늘려야 된다. 저는 5명까지라도. 외국인 쿼터를 늘려야 된다. 지금 3명인데 빌드업을 잘하다가 가끔 이상한 데로 튀겨나오는 게 아닌데 뭐 충분히 문제의식에는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야구가 다시 인기를 찾으려면 10개 팀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촘촘히 붙어 있어야지. 네. 팬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리 팀은 야 어제 뭐 8등에서 오늘 뭐 5등 됐네? 갑자기 5등에다가 그러니까요, 9등 맞아. 야 그럼 열심히 더 응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10개 팀을 보더라도 그 안에 사실 구성원들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들이 있긴 있잖아요. 한두 팀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단기간에 그 선수 구성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외국인 쿼터제를 조금 늘린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단기간에 이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갭 차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박진감 있는 KBO 리그를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상품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안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이 방법이 상품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면 그 또한 구성원들이 고민을 해야죠. 리그가 2013년부터 해서 리그 확장 기간을 좀 겪었잖아요. 이제 두 구단이 늘어나는 네.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가뜩이나 없는 선수풀이 더 얇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한국 야구의 가장 정치의 시기였어요. 선수들이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주전으로 뛸 수 있었던 시기여서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 이어져 왔는데 이 시기를 넘어서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좀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신인으로 들어오는 중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는 한국 야구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는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보호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수가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리그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당히 해도 내 자리는 보전이 된다. 그런 경우가 사실 이거 많았죠.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위험한 신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 뭔가의 스토리가 우리 KBO 리그에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스타도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취재 환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경기 전에 감독 한 명, 선수 한 명, 그 딱 두 명만 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모든 기자가 똑같은 그 기사만 쓰는 거예요. 기사를 아무리 봐도 제목만 바뀌었지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맞네. 항상 이 그냥 쿠키 커터라 그러잖아요. 그냥 과자 찍어내듯이 똑같은 기사들만 찍어내는 그런 이 환경들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언론뿐만 아니라 경기 내적인 스토리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프로야구만 하더라도 사사키 로키가 나타나서 160km 이상의 공을 뿌리면서 일본 프로야구가 지금 또 관심이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바 롯데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관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 지금 물론 우리도 이정우라든지 강백호 선수 그리고 올해는 또 한동희, 뭐 노시환 이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막 그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뒷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벌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고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 선수들도 노력해야 되고 리그가 전체가 그리고 또 기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진짜 이야기거리도 많고 어떤 그 초창기에 태동원, 선동열 그리고 90년대에 양준혁, 이종범 이런 어마어마한 라이벌 스토리가. 구도. 네. 그러면 라이벌 구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KBO 리그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친목 도모를 많이 해요. 경기 전에 친목 도모를 많이 하고 서로 좋은 야구 그리고 착한 야구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경기 내적으로 갔을 때는 정말 양보 없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저께 이제 이주말 경기에서 사실 구자욱 선수가 화를 내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잖아요. 양 팀에서. 그게 코로나 시대 이전에 언제부터 우리가 없어졌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부터 해서는 되는구나. 벤치 클리어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구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파크맨이 그 이름에 걸맞게 불꽃을 튀겼어. 본인의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는 뭔가 팬들이 몰입을 하게 되고 뭔가 흥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스포츠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야구 그 선발 5, 6회 던지고 그다음에 1인 2씩 끌어가고 모든 감독들이 똑같은 야구를 하고 있어요. 감독끼리 라이벌 구도도 없고 뭐 논쟁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항상 논쟁거리가 생기고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다음날 내가 한번 야구장 가서 응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착한 야구, 좋은 야구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승부에서는 양보 없는 그런 자세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KBO 리그 봄날이 그때잖아요. 김성근 감독하고 이제 김경문 감독하고 로이스터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김성 감독이 롯데 야구를 보고 모래알 야구라고 막 맞아요. 이런 예. 평가를 하고 하면서 롯데에도 선수단도 흥분했지만 롯데 팬들도 흥분하잖아요. SK가 오니까
롯데 팬들이 다 결집을 해서 응원하고 뭐. 근데 싸워야 돼요. 네, 막장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네. 그때 롯데금 사건도 있었잖아요. 칼도 오고.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막 그 좀 팬들이 좀 흥분을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있겠지만 사실은 스포츠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흥분도가 있어야지 네. 그 야구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 엘카 할 때 이재욱 선배랑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지 않는 야구를 하면 야구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구는 약간 그 야구의 스토리 중에 영웅이 되기 위해선 약간 혹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최동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84년 한국 시리즈. 네. 뭐 그뒤 이강철도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해진 100개 끊고 뭐 좋아요. 선수들 보호하는 건 중요한데 선수의 보호를 투구수로만으로 하는 건 그건 오히려 감독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100개에서 끊었어라고 얘기하고 마는 거야. 그럼 어떤 해당 선수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록과 스토리들은 약간의 임기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가야겠죠. 난 그래서 윌모 폰트가 무조건 10회에도 나왔어야 아, 근데 된다고 그걸 보거든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개막전에서 폰트가 10회도 던졌어야 되느냐. 저는 무조건 던졌어야 무조건 된다고 던졌어야 보죠. 된다. 폰트가 올라왔었어야 됐어요?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서 뭐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뭐 시즌 뭐 4번 5번째 등판이었다면 무조건 올라와야죠.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데 첫 등판부터 왜냐하면 첫 등판에 104개를 던졌습니다. 그날. 그러면 시범 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범 경기 선발 투수들 투구수 몇 개씩까지 갑니까? 30개, 50개, 70개를 끊어요. 한 3번, 4번 등판하면. 근데 갑자기 100개를 던졌는데 거기서 더 올린다? 만약 그러다가 다치면. 근데 저도 사실 뭐 KBO의 어떤 그 흥행을 위해서는 올라와야 된다고 낭만을 생각을 하지만 위해서. 제가 그걸 감독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것도 감독이라면 맞아요.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폰트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올라갈래? 그러면 올릴 것 같아요. 올라가겠다고 내가 한다면 하겠다고 하면. 투수가 올라가겠다고 하면 올리겠지만 투수가 그만 던지겠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기준점을 둘 것 같아요. 제가 104개를 던졌기 때문에 첫 등판이고 이걸 무조건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안 하고 폰트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장성호 감독 그 결과가 잘 안 좋았어. 장성호 감독한테 왜 올렸습니까? 지가 올라간다고. 밑밥 약간 까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거야. 그렇게 팬들한테 얘기해야죠. 책임 회피. 아 근데 이거 진짜 딜레마예요. 저도 그걸 봤지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시즌 첫 속도이기 등판이었고 또 커쇼도 내려갔잖아요. 네, 거기는 못 치중이죠. 던지고. 아니 요즘 메이저리그의 4월에 5이닝 넘게 던지는 선발 투수가 잘 많이 없어요. 잘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야구 인기 안 사들죠. 해석 못 하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스토리거든요. 결국은 팬들이 볼 때는 1승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먼 훗날에도 그날이 만약에 퍼펙트 게임을 봤다. 그러면 그걸 영원히 기억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보는 게 정말 어땠을까? 2022년 4월 2일에 윌모 폰트가 퍼펙트를 했으면 40년 후에도 윌모 폰트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84년 5월 5일에 방수원이라는 선수가 KBO 리그 최초의 노이트노를 했다는 거 우리는 맞네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드 맞네. 팬들은 네. 방수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끈은 첫 번째 노이트 노런이잖아요. 그 해에 단 1승인데 그게 노이트 노런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고 우리가 야구에 빠져드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지만 홈런을 4연타석 홈런을 쳤는데 박경환 선수가 2000년에 역사적인 박경환의 홈런 행진은 2회 시작됐습니다. 한화 선발 조규수의 커브를 받아쳐 자월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홈런은 3회 주자 1루에서 조규수의 직구를 통타해 자중월 담장을 넘겼습니다. 5회엔 135m짜리 통렬한 장외 홈런으로 올 시즌 두 번째이자 프로야구 통산 13번째 3연타석 홈런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6회 투아웃에서 등장한 박경환은 설마 했던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4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번째 홈런 역시 운동장 밖으로 날아가는 130m짜리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대전에서 그 선수를 뺐어요. 5연타석을 홈런을 치면 세계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가 치려고 이제 달려들면 막 빈볼이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대기록을 도전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모든 사람이 다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런 어느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용규 기자 말이 맞네. 선수 보호가 문제네. 근데 진짜 그 맞아요. 선수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야구가 쉬운 종목이 돼버려요. 온실의 종목이 돼버리고. 스포츠는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뭔가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이제 좀 줄어드는 시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진짜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야구가 동시에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스토리들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만의 매력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양신 은퇴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형은 정말 단 한 번도 일루에 전력 질주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최다 안타며 모든 기록을 다 양신이 세우고 있었지만 저 사람은 최선을 하나하나 모아서 최고로 간 사람이구나 라는 표현들을 그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팬들이 봤을 때 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는 플레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김지찬 선수를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지찬 선수가 뭐 신체 조건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163cm. 예. 그러니까 뭔가 수비도 좀 불안하고 하지만 김지찬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찬 선수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 뿌듯하잖아 막. 홈에서 1루까지 단 한 번도 천천히 뛴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찬 선수를 삼성 라이온즈 팬들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그래도 응원을 하는 거예요. 수비 실책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툭툭 땅볼 많이 쳐도 땅볼 치고 한번 뛰는 거 보세요. 진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지찬 선수를. 그래서 저도 김지찬 선수를 사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KBO 리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의 마음이 아마 저랑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확실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KBO 리그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야구를 이제 이렇게 자주 이제 보고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야구의 이제 뭐 수준은 프로야구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선수들의 그 순수 열정이라든지 그런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정말 이 그라운드 사정도 좋지 않아서 흙먼지를 막 다 뒤집어 쓰는데도 온몸을 날려서 슬라이딩을 하고 공 하나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끔씩은 내가 옛날에 야구 좋아했던 그 프로야구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흙먼지 묻은 유니폼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선수들도 조금씩 좀 자각을 하고 정말 초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야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 야구 중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늘 이제 해설을 하면서 아마추어 경기를 중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야구 딱 중계를 하니까 대학 리그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플레이를 합니다. 슬라이딩도 열심히 하고 1루까지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저렇게 진짜 그 아마추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어떤 그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베이스 러닝. 근데 베이스 러닝만 진짜 열심히 해도 뭔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달리 보이죠. 네, 밖에서 봐도 그래요. 근데 가장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뛰는 거거든요, 결국. 뭐 잡아다 던지는 건 생동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루 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뭐 좌중간 우중간 빠졌을 때 막 수비수들이 진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뛰어가서 다이빙 캐치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구를 바라보는 어떤 그 희열감이라는 게 이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KBO 리그에서는 좀 없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모습을 보면 뭐 수비 잘하는 선수들의 다이빙 캐치하는 건 멋있는데 확실히 베이스 러닝이 주는 어떤 그 야구를 보는 생동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최근에 제가 부서로 옮기고 나서 이쪽 그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만날 일이 좀 있는데 그때 포털 회사에 굉장히 높으신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구를 오랫동안 취재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요즘 야구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미없나요? 그랬더니 느리대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느린 게 아니고 느리게 보이는 장면이 일부 있는 겁니다. 뭐 그랬는데 아니래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느리대요. 콘텐츠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드라마의 줄거리의 스피드도 빠르게 움직이고 뮤직비디오 보면 거의 뭐 엄청난 스피드로 움직이고 장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야구가 어느 순간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구나. 공수 교대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일종의 선수 보호 개념인데 승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한테 시간을 달라라는 동작들이 너무 많잖아요. 투수 보수가 나누는 사인 교환 시간도 그렇고 투수의 준비 시간, 타자의 준비 시간 나서서 막 내 이 승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탁 이거 장갑도 한번 탁 끼고 탁 들어서고
스윙하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야구라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다음 거 언제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인도 뭐 정말 사인 나오지도 않을 텐데 막 더가웃에서 막 사인을 내요. 그리고 뭐 배터리 코치는 또 뭔가를 사인을 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삼루 코치도 투수리에 무슨 작전이 나와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보면 물론 그 사인을 낼 때 실제로 낼 때 뭐 이렇게 하다가는 들키니까 항상 해야 된다, 평소에도 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있지만 일반 팬들, 라이트한 팬들이 볼 때는 저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거는 동안 타자가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빠져 있고 그런 우리가 이제 빈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들긴 합니다. 팬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그 야구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그 팬들에게 사인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장순아가 얘기했던 그 최선을 다하는 주루 플레이, 최선을 다하는 어떤 수비에서의 동작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미없다,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좀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팬 서비스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